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경매는 다 하시는데 뭔가 복잡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찜찜한 느낌도 들고 해서 많이들 기피하는 매수 수단입니다. 손해보고 하신다 하지만 손해까지 보고 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룸스쿨의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부동산 사실 때 고민 많이 되시죠? 좋은 원룸을 사셔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이기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파트의 몇 배쯤 신중히 사셔야 합니다. 좋은 원룸은 어떤 원룸일까요? 일단 가격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싸게 사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원룸을 싸게 사는 방법 그리고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싸게 사는 방법 중 경매로 사기, 직접 짓기, 구축을 싸게 사기, 신축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4가지 방법으로 집을 다 사봤고 지금도 하는 일이 사드리고 있으니 입만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과는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경매는 다 하시는데 뭔가 복잡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찜찜한 느낌도 들고 해서 많이들 기피하는 매수 수단입니다. 일단 경매로 사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에 원룸이 경매로 나오는 건 한 지역에 20건 미만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살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물건은 적다 보니 시세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도 여러 배였네요. 그래도 잘만 고른다면 매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매를 생각하신다면 경매업체나 경매 전문 부동산에 도움을 받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일단 이분들은 낙찰이 되어야 돈이 되기에 낙찰가를 높게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분들의 지식이나 경매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다. 경매 전문가라 할지라도 원룸의 값어치나 수익률, 향후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까지 되는 양심 바른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나기 힘드실 거고 일단 경매로 원룸을 사시려면 굿옥션이나 지지옥션 같은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꼭 유료로 1년 정도 끊으세요. 저는 예전엔 굿옥션을 보다가 지금은 지지옥션 보는데 둘 다 훌륭합니다. 일단 경매 정보도 경매 정보지만 권리 분석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항상 거기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분들도 경매는 박사지만 원룸의 값어치는 모르기에 원룸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1년 정도 회비가 2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재산이 움직이는 경매다 보니 투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왜 보냐면 이거 보면 관련 서류나 현장 사항들이 한눈에 보이기에 시간 절약 차원에서 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사람이지라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웬만한 매수 신청 대리인들보다 경매 지식이 뛰어납니다. 경매 회사 큰 회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경매로 집 사는 장점은 싸게 사시는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많죠. 일단 경매로 원룸을 살 경우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락대금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도 많지 않고요. 법인으로 사시면 그나마 좀 나오는데 개인은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에 작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원룸이야 대출에 전세금 있기에 소액 인수도 가능하지만 경매 매물들은 보증금도 없고 대출도 적게 나오기에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인수 후 처음에는 월세도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복비 들여 수리해서 세를 놓아야 하니 복비도 들고 수리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경매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최하 몇천 정도 손해는 납니다. 예전 경매 도와준 것 중에 제가 도와준 집인데 신발장까지 다 떼어가는 분들 봤습니다. 에어컨 옵션이야 가져가는 거 제가 이해가 되지만 신발장은 좀 심하더라고요. 가서 쓸 때도 없고 팔 때도 없습니다. 경매로 사시면 여러 사례도 많고 귀찮은 건 사실이지만 잘만 고른다면 분명 좋은 매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원룸에 대해 좀 아신다면 경매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있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신다면 원룸 경매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원룸을 싸게 사는 방법 중 원룸 짓기도 있습니다. 일단 신축의 가격은 원가의 건축주의 이윤을 더한 겁니다. 손해보고 파신다 하지만 손해까지 보고 파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짓는 게 좋은데 막막합니다. 부지를 사서 건축업자를 구해서 지으면 됩니다. 말은 간단하네요. 근데 정말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축비는 원룸 업자들이 팔 때까지 건축비입니다. 여기서 양도세나 소득세, 매매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건축비가 업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보유를 목적으로 지으신다면 이것저것 아끼고 건축비도 많이 내려갑니다. 여기에 건축비에 공유민을 주시면 직접 지으시면 됩니다. 건축비에 공유민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 지역 기준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주시면 됩니다. 꼭 원룸 전문 건축주에게 의뢰하세요. 제 지인인데 건축 좀 아시는 분이 원룸 짓는다 하길래 그냥 있으려다가 제가 도면 좀 봐드린다고 봤는데 원룸 베란다 폭이 1.5m더라고요. 원룸 베란다 폭은 정상적인 건 1m입니다. 50cm가 뱅 돌아가면서 공간을 잡아먹으면 그건 원룸 아닙니다. 많이 공간이 줄어들겠죠. 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엉망인데 이것저것 만져드린 기억이 있네요. 제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은 잘해도 다른 분야 전문 건축주이고 도면도 아파트 그리는 데서 그려봤던데 가구수도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설계사만 믿고 그렸더라고요. 큰 종합건설 가지고 있고 빌딩을 몇 채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룸 지을 때는 원룸을 지어봤나, 얼마나 지었나, 어디에 지었나 평판 들어보시고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지어놓은 것도 직접 가서 보시고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어디에 지었는지, 뭘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리시되 공사비 지급은 꼭 본인이 송금하세요. 견적서 보고 송금하시고 견적서 금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해보면 싼지 비싼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시면 건축주분들 다른 마음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건축비를 미리 정해두고 계약상 건축주한테 많이 맡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맞추려면 싼 거 쓰고 빼먹고 짓고 합니다. 현장 대리인도 의뢰인이 바로 송금하신다 하면 자기도 돈 안 만지니까 좋아들 하십니다. 속나 안 속나 판단할 정도의 사람 하나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원룸 싸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건축주 명의 변경입니다. 예전엔 성행했고 지금도 가끔 하는데 건축주가 짓고 있는 걸 사는 건데 상황에 따라 탈세라고 보는 측면도 있으니 다 지어진 준공전의 걸 사시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엄연한 탈세입니다. 탈세가 안 되려면 건축주가 부지 매입 단계나 건축물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도면 보고 신뢰 가지고 사시면 얼마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만 한 상태에서 부지 비용 주고 공임해서 조금 더 주고 매입하는 거나 직접 짓는 거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원룸 전문
중개인에게 여쭤보시면 중개해 주실 겁니다. 매도한 건축주 다른 곳에 지은 거 보고 중개인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이 좋은 부지 찾기는 힘들지만 건축주는 좋은 부지를 들어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매수 방법입니다. 공인점 더 주시더라도 보존 등기를 하기에 보존 등기비 이외에 취득세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룸 취득세 많이 큽니다. 이런저런 절약되는 부분이 많이 절약됩니다. 건축비는 또 파는 게 아니기에 많이 절약이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윤이 적어도 신결 습게 적기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하실 점은 건축 전에 하시면 좋은데 준공 전에 하시면 차후에 탈세로 의심될 수 있으니 건축 전에 혹은 특파기 정도 했을 때 부지를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매와 신축 짓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축 싸게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금매 찾기죠. 금매는 분명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이것도 금매, 저것도 금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매는 급히 파는 매물이고 그런 매물은 존재합니다. 그걸 못 알아보시는 게 문제죠. 일단 원룸은 개별성이 강하기에 비교 사례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비교할 게 적고 비교하고 싶어도 몰라 못합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앱인데 밸류맵이나 디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밸류맵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별성이 강한 원룸이긴 하지만 비교 사례를 보다 보면 적어도 속는 일이 없고 개별성이 강해도 팔린 자리보다 내가 살 자리가 좋다 안 좋다 정도는 구별이 됩니다. 이거 보시고 이게 금매구나 혹은 내가 속는구나 판단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대명동 인근에 팔린 단독 다가구 주택 상황입니다. 거래량들을 제가 최근 걸로 해놨는데 뭐 전체를 하시면 전체 팔리는 게 다 보이고요. 아무래도 비교 사례 하시는 건 최근 연도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뭐 올해, 작년, 저작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친절하게도 뭐 평당 단가 1,300만원 뭐 전체 가격 다 나와 있는데 밸류맵이 좀 불편한 게 건축 연도가 없습니다. 뭐 지번이 있으니 뭐 건축물 대장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요 정도 확인하시면은 뭐 속고 사시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다 반영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디스코라든가 그런 걸 활용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확실한 건 등기상 그 매매 목록을 떼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뭐 이게 있으니까 구축 사실 때 내게 금매다 금매가 아니다 정도는 쉽게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전문 부동산은 존재합니다. 적어도 전문 부동산에서는 이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고 과거에 얼마에 팔았고 밸류맵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수익이 중요한데 밸류맵에서는 비교 사례한 집들의 월세 사항까지는 모르거든요. 하지만 오래된 전문 부동산은 10년 안에 팔린 매물의 월세 사항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비교하시면 속는 일 없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금매라 우기더라도 금매인 근거를 대보하세요. 아님 실거래가 확인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싸게 사기입니다. 신축의 가격은 건축 원가 더하기 건축주의 이윤입니다. 어떤 신축이든지 원가는 존재하고 그 원가를 아신다면 내가 싸게 사나 비싸게 사나 구분이 됩니다. 일단 신축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부지 매입비를 확인하세요. 부지 매입비는 밸류맵이나 등기상 매매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건축 면적을 확인하시고 건축 면적의 상황에 따라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곱해 보시면 됩니다. 3년쯤 된 큰 평수의 신축은 평당 300만원이면 짓습니다. 지금 짓는 작은 평수 신축은 500만원 정도 듭니다.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고 계산이 힘드시면 문의 주세요. 오래된 큰 평수 기준이라도 300만원 밑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뀐 세금 관계나 오른 공사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건축법이 강화되고 건축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원가를 계산해서 건축주의 이문이 작고 인근 신축 판매 사례를 확인해 보시면 속을 일 없을 겁니다. 부동산은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싸게 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하시고 싼 게 맞나 안 맞나 구별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호가가 있고 실제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호가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셔서 호가를 실거래가 밑으로 살 경우 잘 샀다 할 만합니다. 어째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